예, 안녕하세요. ABO 김남현입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ATP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았다면은, 오늘은 그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보았다시피, 나를 지키는 내 몸속 아름다운 우주, 지치지 않는 활력, 면역 회복 탄력성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죠. 왜 어떤 사람은 푹 자고 나면은 바로 낫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아프고, 이런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주변에. 그게 다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과로, 이런 바이러스를 얻으면은 늘 감기를 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또 입안이 자주 헐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 다음날 며칠 무리해도 근데 톡톡 털고 일어난 사람 있고 하룻밤 푹 쉬고 나면은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면역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진짜 차이는 다시 튀어오르게 하는 있다고 합니다. 비밀은 바로 면역 회복 탄력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나 질병과 같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제 신속하게 적응하고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아가는 내 몸의 복원력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에너지나 소통, 이 방어와 평화 해가지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우리 몸이라는 이 마이크로 시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나의 회복 탄력성 점수는 몇 점인지 한번 볼까요? 어, 낮은 회복 탄력성 있는 분들 한번 보면은 잦은 구내염과 지연되는 상처 회복,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만성 피로,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분들, 되게 예민한 분들 있죠. 아프신 분들이 되게 예민해요. 예.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오래 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낮은 회복 탄력성이고요. 반대로 높은 분들 한번 볼까요? 상처나 염증이 깔끔히 이제 치유가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도 단기간 내에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졌다면은 침이나 약 같은 우리 아프면은 병원 가든지 아니면은 침을 놓잖아요. 그거 하기 이전에 내 몸 스스로의 복원력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 하나로 내 몸의 회복 탄력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회복 탄력성을 지키는 기둥 1 보면은 내 몸의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저번 주에도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복의 동력원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가장 기본 에너지인 ATP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세포 분열로부터 면역 반응까지 모든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줍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리고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상처를 재생하고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의 발전소는 잠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소와 호흡. 이 발전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산소를 이용한 유산소 호흡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무산소 발효보다 무려 13배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에도 관여를 하고 24시간 풀가동하고 모든 회복의 동력원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내 몸속의 작은 발전소. 그리고 기둥이는 제2엔의 장이 보내는 행복의 시그널입니다. 예, 장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양방향 고속도로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있잖아요. 이 호르몬도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파민의 5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행복하고 이런 건 어쩌면은 뇌보다는 장이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이고 면역력. 그래서 장내 환경이 평화로우면은 뇌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바로바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강력한 면역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 장, 장청, 뇌청, 장이 깨끗하면은 뇌가 깨끗하고 뇌가 깨끗하면은 이제는 피청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피가 깨끗하다. 그래서 장이 무너지면은 일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을 모든 염증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줘야 돼요. 장 건강만 해도 웬만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해서 무너지면은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장에 구멍이 뚫리는 거, 보호막이 뚫리는 겁니다. 장 속에. 그래서 그 속으로 쫙쫙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침투하죠. 그러면은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질병에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예,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기둥 3 보면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내 몸의 든든한 수호자. 예, 강력한 에너지와 완벽한 소통. 미토콘드리아와 이제 장이 있어도 바이러스나 이제 일단은 이거 두 개는 당연히 튼튼해야죠. 그런 다음에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이 쳐들어오면은 전방에서 직접 싸울 정예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특수부대가 바로 T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T세포가 우리 몸을 이제 지켜주는데 이런 강력한 수호자들도 열쇠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볼까요? 어떤 열쇠인지. 이 잠든 면역세포를 깨우는 면역 스위치 비타민 T. 어, T세포는 평소에는 휴면 상태를 유지해요. 그런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이제 비상 상태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소가 비타민 D가 충분해야면 이 T세포의 안테나가 이를 감지하고 본격적인 이제 방어 활동을 개시합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하게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주에 마그네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ATP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마그네슘 결합 없이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또 나와요. 적을 놓치지 않게 무기를 조준하는 마그네슘. 한번 볼까요? 이 깨어난 T세포가 이런 비상정세포, 비정상세포, 이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붙잡으려면은 LFA-1이라는 특수 도킹 안테나가 필요해요. 그냥은 안 붙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한데 이게 마그네슘은 이게 구부러 있으면 이게 붙질 않아요, 잘. 그래가지고 이 LFA1이라는 그런 특수 도킹 안테나를 쫙 펴줘가지고 정밀하게 잘 붙게 해주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또 여기 어, T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데도 또 역할을 해주죠. 너무나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폭주를 막고 평화를 지키는 평화유직은 조절 T세포. 우리가 이런 전쟁의 종결자 해가지고 염증 반응이 과도해져 내 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것을 이제 막아줘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진화를 막아주는 역할 조절 T세포가 하는데 이런 마이크로시티의 평화, 적이 모두 사라지면은 이런 억제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아군을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망가진 조직을 재생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해주는 게 조절 T세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이랑 복구의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 몸 참 신기하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는 이제 면역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게 이제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면역 방어선이 무너질 때 켜지는 경고등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나이가 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전소나 스위치가 이제 평화 유지, 스위치나 평화 유지근이 약해지면은 몸속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를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면역 저하자나 일반인 면역 저하자는 일반인보다 이제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2.4배에서 최대 6.7배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회복 탄력성이 떨어졌다면은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 강력한 예방적 보호막을 씌워 마이크로시티를 이제 보호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면역을 떨어지고 나서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내 몸을 충분히 아픈 사람이 먹는 거는 약이고요.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거는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데 왜 먹어? 이런 분들 간혹 있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건강할 때 내 몸을 지키는 게 그게 이제 현명한 선택이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기 전에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연결된 나의 소우주, 이런 에너지나 소통, 그리고 정밀한 방어 체계,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이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제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완벽한 면역 회복 탄력성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내가 조금 아직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속 마이크로시티에 훌륭한 시장이 이제는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햇볕쬐기나 아니면 비타민 D를 보충해서 면역 스위치를 켜주고요. 그리고 통곡물과 채소로 마그네슘을 채우고 마그네슘만 채우는 게 아니죠. 내 몸은 단순한 이런 여기 나오는 영양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일단 채워주고 나서 부족한 거를 지금 채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그 장 건강을 위해서 발효식품과 이제 식이섬유로 장 건강을 돌봐줘야 되겠죠. 행복 호르몬 만들기. 예. 뭐 어떤 병을 치료를 한다 그래도 장을 막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장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안 좋은 염증도 그렇고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막아지지 않는 상태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아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요즘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스로 너무 쉽게 무너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스도 그냥 툭툭 털어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하면은 우리 장기로 비교하면은 장기로 보면은 이제 부신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근데 부신이 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야지 그 부신이 제 역할을 그 부신에서 나오는 그 이제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제 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 단일 영양소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합쳐져가지고 예를 들어 마그네슘도 만약에 칼슘이 없이 마그네슘 많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로 또 있어야지 우리 몸속에서 역할을 해주고요. 또 뼈가 튼튼해져야지만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내 몸속의 세포들을 이제 춤추게 하는데요. 당신의 몸은,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수족의 작은 생명들,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작은 조력자들을 따뜻하게 이제 응원을 해 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아프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좋은 쪽으로 하나하나씩 나아가면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밝고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그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3주차에는 이제 혈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이런 좋은 건강 강의로 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